네, 5과목 화학안전 우리 7차 시제 수업 진행할 텐데요. 자, 지난 회차에 우리 위험물 이제 구분을 해서 위험물 관리법에 의한 분류와 1류부터 6류까지였죠.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따른 이제 분류 한번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지난 회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요거 이제 분류표를 보시고 처음에 다들 이제 10분 중 9분은 부담스럽다. 이거 다 외워야 되느냐? 이제 그런 반응이 대부분이세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화학 안전을 다루고 있고, 우리가 화학 안전에서든 전기 안전에서든 기계 안전에서든 제일 우선 목표는 이제 그 산업 재해 예방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각각 이제 그 재해 요소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제 재해 상해 발생을 해서 근로자뿐만 아니라 우리 설비라든지 모든 이제 그 산업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 이제 핵심적인 목표, 상위 목표는 이제 그것이죠. 자,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가 화학 물질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제 구분을 하시고 우리가 MSDS 물질안전 보건 자료도 이제 많이 이제 좀 이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현장에 가셔서 만약에 이제 화학 공정을 하는 이제 업체로 가시거나 그렇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최소한 이렇게 이제 구분은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왜냐면 이제 안전표, 보건 표지도 보셨다시피, 우리 그 경고 표지 보시면 부식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경고 표지들을 보시면 위험물에 대한 것들도 많죠. 자, 그래서 화학 안전에서 우리가 이제 다룰 수 있는 최소한의 이제 구분들, 그리고 이름들은 구분을 하셔야 우리 산업안전 기사 이제 필기 보실 때 조금 수월하다. 자, 우리가 만약에 위험물 기능사라든지 위험물 산업기사, 뭐 위험물 기능장을 하신다면 각각 그 분자 구조와 함께 그 분자식 그리고 각각 이제 화학물질의 특징까지 다 이제 외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특성들과 함께 카테고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위험물의 물질, 성질 및 위험성부터 이제 살펴보고 어떻게 보관하는지 그 부분 살펴볼 텐데요. 자, 지난 시간에 봤었던 이제 노출 기준부터 살짝 이제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노출 기준 부분에서 우리 화학식 이렇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이제 나와 있지만 각각의 화학식과 노출 기준 해서 자, 시험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화학 물질들 보기로 4개를 주고 이 중에 가장 노출 기준이 엄격한 것, 적은 것은 어떤 물질이냐. 자, 혹은 순서대로 이제 노출 기준이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나열하시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간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포스겐, 브롬, 그리고 불소 해서 가장 엄격하다. 조금이라도 노출이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노출 기준이 엄격하다. 그리고 우리 노출 기준 TWA도 우리 정의를 알고 계시죠? 그렇게 이제 차근차근 가시는 거고요. 가장 이제 노출도가 노출 기준이 높은 것은 톨루엔이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도 이 지금 박스 안에서 여러분들 이제 계속 이제 매 회차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기출 문제를 기준으로 문제 유형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선 이제 회차에서도 봤지만 이제 분진, 미스트, 스모크, 퓨 혹은 이제 휴미라고 부르는데 그 영어 단어기 때문에 퓨미든 휴미든 다 맞습니다. 스모크에서 뭐 영어 단어를 우리가 한글로 표현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각각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물질들의 이제 요인들, 미스트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스모크라든지 휴미라든지 자, 이런 개념들도 잘 이제 확인을 하시고요. 자, 미스트는 우리가 그 피부 촉촉하게 하려고 뿌리는 그 미스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매칭을 좀 시켜주시고. 자, 분진 같은 경우에는 분진은 고체다. 자, 요것만 잘 구분해 주시면 돼요. 액체, 고체. 자, 그리고 유기물의 불완전한 영소에서 스모크라는 것은 이제 그 연기가 나올 때 작은 이제 밀입자다. 연소될 때 생기는 밀입자다. 휴문
금속의 증기가 공기 중에서 응고된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고온의 열을 받아서 녹았을 때 그 이제 공기 중으로 날아가서 순식간에 이제 또 굳게 되죠. 쇠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식으면 그만큼 금방 이제 또 이제 식어버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고체 밀입자다. 자,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어떤 이제 유해 물질이고 이런 이제 그 특징들로 인체에 접촉하게 되면은 좋은 건 없지만, 자, 흉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입자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자, 필터로 걸러지지 않고 막 이제 폐라든지 신체 안으로 축적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 자,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우리 지난 회차에 하버의 법칙까지 이런 이제 유해 지수를 구하는 공식, 자, 유해 물질의 농도와 노출 시간까지 이렇게 확인을 하셨고요. 자, 오늘 위험성의 물질, 성질 및 위험성. 그래서 우리가 자, 물리적 성질에 따라서 화학적 성질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자, 물리적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그 외부의 힘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부의 자극. 자, 가연성 가스. 자, 전부 가연성입니다. 가연성 액체. 자, 가연성 고체 등. 자, 그래서 뭐 더 있지만 이제 대표적인 게 가연성 가스와 액체, 고체. 자, 성질로 나눴을 때 물리적인 성질로 이제 이렇게 이제 가연성, 액체, 기체, 고체로 나눈다. 자, 화학적으로 나누었을 때는 자, 화학적 성질 자체가 우리 그 분자식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우리가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지난 회차 때 위험물 관리법에 의한 분류도 있었고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분류도 있었죠. 그 성질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나눈 겁니다. 자, 그래서 산화성 물질. 자, 그리고 폭발성 물질.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이제 위험한 물질이다. 그래서 화학적 성질에 따른 분류다. 그렇게 가볍게 아시면 돼요. 자연 발화성 물질이 있고요. 자, 금수성 물질이 있었어요. 산화, 폭발, 자연 발화성 물질, 금수성 물질. 뭐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요거 중에 물리적 성질에 따른 분류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혹은 화학적 성질에 따른 분류에서 해당하지 않는 물질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위험물을요, 분류를 했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위험물을 가지고 위험물 관리 기능사가 있고, 그리고 위험물 관리 산업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장까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의 메인으로 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제 그 공부를 하는 부분이에요. 자, 당연히 이제 교집합인 부분이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위험물 관리법 기준으로 해서 1류부터 6류까지 쭉 이제 설명을 해 드렸었어요. 자, 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할 때 주의사항. 자, 1류 보시면요. 그 1류 제목, 우리 1류부터 6류까지 이제 지난 회차에 보셨지만 제목들, 자,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이제 구분하는 그 섹터와 그리고 그 제목, 타이틀을 먼저, 이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해당된 그 그 물질들을, 이제 확인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확인했을 때 조금씩 이름들이, 특징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1류는 뭐였죠? 산화성 고체인데, 보통 보면은 이름에 염류가 붙었어요. 염류. 자, 염류가 붙었고요. 예를 들면은 뭐 아염소산이라든지, 그리고 뭐 염소산, 과염소산, 자,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염산, 염소산, 자, 이렇게 산 계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특히 이제 조회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습기에 주의해서, 자, 통풍이 잘 되는 냉암수에 밀폐하여 저장한다. 자, 하나하나 뜯어서 보시기보다는 지금 요 이제 그 내용 자체로 해서, 자, 이렇게 보관하는 이제 그 위험물은 몇 류이냐, 혹은 이제 산화성 기체, 뭐 고체, 가연성 고체, 인화성 액체, 이렇게 이제 보기를 주고 고르는 문제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가열이라든지 충격, 마찰, 타격, 뭐 그런 이제 그 접촉, 환원제. 자, 우리가 산화성이기 때문에 산화가 되면 또 이제 환원제도 있겠죠. 그렇게 이제
환원제와 접촉을 피한다. 자, 그런 이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은 염류고, 인류는 산화성 고체다. 산화성 고체, 이류는 가연성 고체.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인류, 냉함수에 구분해라. 자, 차가운 곳에, 그리고 햇빛이 받지 않는 곳에 밀폐해서 잘 보관을 해야 된다. 자, 열이라든지 당연히 이제 냉함수에 보관하는 이유는 이제 열을 받으면 이제 화학의 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다. 충격, 마찰, 타격. 자, 근데 사실 뭐 충격, 마찰, 타격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화학 물질이 아니라도 다른 물질 하다못해 뭐 음료수라든지 뭐 식료품을 보관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잘 보관을 해야겠죠. 뭐 충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면 안 된다. 결국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공통적으로 해결이 되는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류 보겠습니다. 자, 산화성 고체였고요. 이류는 가연성 고체다. 자, 산화성, 가연성. 자, 그래서 가연성 고체는 뭐가 있었죠? 자, 우리가 그 린자 들어가는 애들, 뭐 황화린, 그리고 뭐 정린이라든지, 자, 유황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자, 이런 가연성 고체는 이제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불꽃이라든지 불티, 자, 불꽃, 불티, 이제 불티, 이제 불똥가리들이 이제 비산하는 애들을 이제 불티라고 하죠. 자, 그런 이제 점화원과의 접촉을 피해라. 자, 가연성 고체니까요. 불 붙을 수 있죠. 자, 용기 파손에 의한 누출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얘도 마찬가지로 냉함수에 저장해라. 자, 거의 대부분 그 햇빛에 직사광선 있는 곳에 보관하는 것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특징 중에 하나가 용기 파손 누출을 피해라. 그리고 불꽃이라든지 불티. 그 특징적으로 가연성 고체는, 자, 불꽃이나 불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그네슘이라든지 금속분을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한다. 자, 이제 뭐 반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 혹은 이제 산과는 상극이다. 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화성 고체, 가연성 고체. 자, 그래서 책 자체가 이제 사실은 이제 어느 책이고, 자, 순서대로 이제 그 설명이 나오지만, 자, 우리가 정리할 때는 저는 그런 방법도 이제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큰 도화지를 사서 우리는 여지까지 항상 공부할 때 차례대로 이제 공부하고 모든 책은 다 이제 차례대로 이제 정리가 돼 있죠, 끝까지.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이제 그 과목도 마찬가지로 뭐 전기화학 뭐 다른 과목 챕터별로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6과목을 기준으로 전체를 고르게 계속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 우리가 연결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화지에다가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큰 도화지에 자유롭게 자, 요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또 이렇게 연결되고 또 자, 연결되고 자, 세부적으로 자, 이렇게 정리가 머릿속에 이 개통도가 그려져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한눈에 보이거든요. 자, 이 페이퍼로는 한 장에 다 그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죠. 근데 결국은 수험자가 하나 이제 그 원리를 깨우치고 요령을 깨우치는 부분은 자, 요 부분을 요렇게 다루고 있고 이게 이 얘기구나. 자, 우리가 대부분 페이지를 넘어가면 이게 또 다 전부 새로운 것인 줄 알고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것, 낯선 것을 접촉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새로운 다른 이제 디테일한 세부적인 내용이지만 결국은 큰 줄기에서 가지치기한 세부적인 내용들이다. 그래서 연결해서 보면 훨씬 이제 이해도나 습득이 빠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연성 고체, 산화성 고체 봤고요. 자, 삼류 위험물은 자연 발화성 그리고 금수성 물질이다. 자, 그래서 공기 수분의 접촉을 피해라. 그리고 반응을 하니까요. 용기의 파손, 부식을 방지. 자, 요거는 이류에 있던 것들이랑 똑같죠. 자, 칼륨이라든지 나트륨,
자, 황린, 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자, 삼류 같은 경우에는 공기수분에 특히 이제 접촉을 피해야 되는구나. 자,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산화성 고체, 가연성 고체, 삼류, 자연발화성, 그리고 금수성 물질. 자, 그 뒤에 구성되어 있는 물질들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그 차근차근 요 제목들부터 구분하시는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자, 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체로 갑니다. 인화성 액체. 자, 그래서 자, 외부 점화원에 의해서 이제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물질들이죠. 자, 그래서 뭐 석유류였어요. 석유류. 그죠? 석유류 1류, 2류, 3류, 4류, 석유류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뭐 알코올도 들어가고요. 알코올. 자, 화기의 조건을 금해야겠죠? 불 붙을 수 있으니까요. 화기 조건을 금하고. 자, 밀봉해서 통풍이 잘 되는 냉암소에 저장해라.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지금 우리 4류까지 보고 있지만 1류부터 해서 자, 취급 저장할 때 공통적인 이제 부분이 있어요. 그죠? 특히 이제 뭐 냉암소의 저장, 그리고 용기의 파손을 방지를 해라.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 액체 누설이라든지 특히 특징들이 두 번째 것들의 주의로 나오죠. 정전기 발생에 주의해라. 자, 이 정전기 발생이라는 건 결국 점화원이기 때문에 자, 인화성 액체는 특히 그런 이제 점화원 외부 요소로 인해서 불이 붙을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자, 오류 위험물 볼게요. 자기 반응성. 자, 자기 반응성입니다. 셀프로. 그래서 유기과산화물. 뭐 질산 에스테르. 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 자, 이런 애들은 자가 반응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자, 얌전히 잘 놔둬야 된다. 얌전히. 자, 특히 이제 충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공통적인 사항이었죠. 냉암소에 저장한다. 공통 상황이었지만 특히 더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육류 볼게요. 산화성 액체예요. 자, 산화성 액체 우리 뭐 있었죠? 과염소산, 질산, 뭐 과산화수소. 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우리 물이라든지 가연물 고체 산화제와 접촉을 피해라. 반응하지 않도록. 얘도 마찬가지로 자, 용기를 이용해서 밀봉하고 누설을 방지하는 건 맞는데 자, 산화성 액체니까 물질을 녹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아무 용기, 플라스틱 용기나 아무 용기나 담았다가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이제 녹아서 구멍 뚫리게 되면 이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특징은 내산성 용기를 사용해라.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물질 저장 방법 보시면요. 자, 황리는 이제 삼류였죠. 삼류. 그죠? 자,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자, 얘가 몇 류에 뭐 포함이 되어 있었는지. 그래서 자, 삼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자기 반응성, 자연 발화성, 금수성 물질이었기 때문에 자, 접촉 시 산소 접속 시 이제 발화 위험이 있어서 자, 물속에 저장한다. 지금 이 저장 방법에 대해서 시험 문제, 기출 문제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빈출이 되는 문제들이에요. 자, 요 주요 물질 특히 요런 이제 물질을 자, 위험물 구분해서의 저장 방법 특징들 한번 보셨고 자, 주요 물질의 저장 방법 해가지고 이 부분이 계속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처음에나 이제 문제를 보면은 구분이 안 되고 어렵지 조금만 적응하시고 하시면 금방 이제 답을 찾으실 수 있는 문제예요. 자, 황리는 물속에 저장한다. 자, 정린, 마그네슘, 칼슘은 자, 혼합 폭발의 우려가 있어서 격리 저장해라. 자, 격리 저장 따로 저장해라. 자, 뭐 정린 마그네슘 뭐 2류 그리고 뭐 3류 이렇게 섞여 있는데 주요 물질들 기준으로 이렇게 좀 따로 또 이제 모아 놓은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혼합 폭발의 우려가 있어서 격리 저장해야 되는 물질이 아닌 것은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정린, 마그네슘, 그리고 칼륨. 자, 이외에 하나 뭐 황린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자, 근데 이제 물속에 저장하는 특징이 있죠. 황리는 그렇게 구분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에서 뭐 이제 또 이제 3분류로 이제 들어가는데
자, 물과 반응 시 수소를 발생시킨대요. 자, 그래서 자, 석유에 저장한다. 물속에 저장하는 거 황린. 자, 특징적인 거 꼭 외우셔야 될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석유에 저장하는 애는 나트륨, 칼륨이다. 나트륨과 칼륨. 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이다.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탄화칼슘이라든지 금속 나트륨, 금속 칼륨. 자, 뭐 위에 나트륨 칼륨과 금속 나트륨 칼륨. 이제 우리가 위험물 분류할 때도 뭐 금속 나트륨 칼륨은 제외한다. 뭐 그런 식으로 따로 구분을 했었죠. 자, 그래서 자, 금수성 물질로 이제 건조한 곳에 보관해라. 뭐 이제 습도가 높다든지 이슬이 맺힌다든지 그래도 안 되고 물에 접촉해서도 안 되는 물질들이다. 자, 그래서 건조한 곳에 보관. 자, 각각의 특징들이 다 있죠? 그래서 질산. 자, 우리 산화성 액체잖아요. 자, 햇빛에 닿으면 자, 광분해 햇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식물들 광합성 작용하듯이 화학작용을 일으킨다.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얘는 특징이 갈색병에 저장한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주류 중에서도 뭐 맥주병 보시면 그렇게 갈색으로 하는 이유가 그런 이제 효모라든지 맥주 이제 그 탄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이제 날아가지 않게 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색상을 구분하듯이 갈색병에 보관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질화면이라 그래서 니트로셀룰로스 해서 자, 이 부분 이제 뭐 자, 우류에 해당이 되는 애들이고요. 자, 건조 시에 분해 폭발이 있어요. 오히려 얘는 건조 시에.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알코올의 자, 순면 상태로 보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코올 적셔서 덮어준다는 거죠. 자, 거꾸로 자, 물은 왜 안 돼요, 여러분? 자, 물은 날아가죠. 증발해서. 근데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증발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알코올로 이제 그 천으로 해가지고 이제 덮어준다. 이제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위험 물질별로 또 이제 따로따로 보시면 또 전혀 또 새로운 애들 또 새로 외워야 되는 애들인데 우리가 위험물 관리법이라든지 우리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분류로 해서 다 겹치고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물질들이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물질들 또 이제 더 이제 특징적인 이제 물질들이 자, 요런 이제 6가지 물질들 6챕터로 나눠진 물질들이고 각각 물 속에 저장해야 되는 애들 그리고 석유 속에 저장해야 되는 애들 그리고 격리 저장이라든지 자, 건조한 곳에 저장하는 애들 그리고 갈색병에 저장하는 애들 그리고 알코올에 천을 젖게 해서 덮어줘서 우리가 이제 저장하는 그런 이제 물질들, 이런 특징들, 한번 이제 인사하시듯이 보시고요. 자, 시험 문제, 빈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 찾아보시면서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자, 요 상황에서 이렇게 저장하는 물질이 아닌 것은 혹은 설명 중에서 요 물질은 황리는 물속에 저장한다. 뭐 보기 중에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우리 정린 마그네슘 칼륨은 격리 저장한다. 나트륨 칼륨은 물속에 저장한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틀린 이제 보기를 고르시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1류부터 6류까지 기준으로 그리고 물질 저장 방법 기준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위험물 종류들 중에서요. 자, 4류. 자, 4류 위험물을 보시면 자, 지난 회차에 이제 했던 내용이지만 자, 1석유류부터 2, 3, 4석유류까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자, 책에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물질들도 마찬가지로 좀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좀 구분이 되어 있지만 자, 우리가 조금만 더 이제 좀 포함되는 애들을 이제 좀 살펴보면 뭐 아세톤이라든지 휘발유가 포함된다. 그리고 인화점. 자, 21도 이하다. 자, 이런 특징 한번 좀 메모를 좀 해주시고요. 이석유류는 등유 경유다. 자, 얘네들은 21도 이상 70도 이하다. 자, 미만이다. 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3류는 대표적으로 중유.
자, 우리가 그 기름, 이제 석유를 이제 정제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정류, 증류별로 해가지고, 휘발유부터 경유, 중유, 뭐 항공유 이런 식으로 나누죠. 마지막에 찌꺼기 뭐 아스팔트라든지, 그렇게 나누는데 중유고, 자, 중유도 이제 70도 이상이고, 자, 200도 미만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료는 기어유, 실린더유. 자,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자, 200도 이상, 250 미만이다. 자, 이렇게만, 조금 더 이제 분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류, 석유류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구나. 자, 거기에 포함되는, 자, 물질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렇게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거 살짝 이제 메모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찰흙으로, 이제 어떤 이제 조소라든지 뭐 조형물을 만들 때 뼈대부터 해서 살을 조금씩 붙이잖아요.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자, 요거 하나 가지고 깊게 팔려면 1년도 학습이 가능하죠. 우리가 굉장히 재료서부터 해가지고, 특징들, 그리고 반응했을 때, 혹은 이제 이렇게 분자식을 조금 바꿨을 때 어떤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 자, 학습을 하려면 굉장히 이제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딱 최소한의 체계 정리, 그 정도까지 일단은 먼저 하시면서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7차 시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8차 시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행, 우리 인화성 가스, 부분부터 다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